자, 안부수 회장과 딸 얘긴데요. 이거 뭐 만남의 광장이에요, 검찰청사가. 네, 딸이랑 면회를 시켜줬나 봐요. 네, 안부수 회장의 딸이 안부수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면서 안부수 측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안부수를 만난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 딸도 이른바 진술 세미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엔 쌍방울 임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근데 보세요. 딸이 아빠 특이하다. 얼굴 봤어요. 아까 수원지검에서 지검에서 보면 안 되죠. 구치소에서 봐야죠. 다 모여 있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 누굴까요? 성태 삼촌부터 시작해갖고 쌍방울 회사 임원분들도 와 계세요. 얼씨구 다 와는 거야, 이거. 박상훈 이사님들 등등 다 와 계신다. 나중에 실명까지 계속 다 와 계신다고 했어. 아이고. 아빠 얼굴이 반쪽이 돼서 연어 좀 넣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거 이 진술 세미나, 그러니까 공범들 모여가지고 모의한 게 거기에 딸도 가 있었다는 거잖아, 결국에. 딸은 왜 가 있었죠? 딸은 그냥 집만 얻어서 쓰는 줄 알았더니 딸도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한 건가요? 뭐 했겠지 뭐. 아니면 그리고- 아빠의 심기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초빙돼 온 건가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이게 만남의 광장이지 무슨 이게 검찰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공범들끼리 만나는 것도 불법인데 여기 가가지고 이 딸이 과연 이거를 면회만 해야지. 아니 면회를 검찰청사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재소자는요, 그 구치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하고 대화도 못하게 돼 있어. 이동 중에 같은 방 사람 아니. 심지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검찰청 이런 데 가면 24시간 옆에 교도관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거나 물품을 건네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교도행정법상으로. 교도관이 그걸 못하게 막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도관들이 다 자기 무슨 애완견 데리고 와갖고 도구쇼 하듯이 다 각자 구치소에서 검사가 불렀다고 데리고 와갖고 자 안에 들어가서 따님도 만나시고 회식도 하시고 술도 잡수시고 회의도 하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온 날 담당 교도관들 다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너 관리했냐? 딸이 만났다는데 알고 있었냐? 어디서 만났어? 누가 있어?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럼 너 연금 놓고 나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안부수 측근 여기서는 또 그게 있습니다. 김성태가 여기 검사하고 직원들하고 다 불러놓고 거기 안에서도 정치질을 하고 있었다. 거기서도 왕초 노릇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 정치질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무슨 뭐 대장인 것처럼 해서 당연하죠. 원래 회식 자리는 돈 내는 놈이 대장입니다. 모든 모임의 원칙은 돈 내는 놈이 왕초인 거죠. 결국에 김성태하고 검찰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짜고 친 거고요. 왜 그 쭉정이 같은 것들이 다 쌍방울에 임원으로 20명씩 가 있고 그랬겠어요. 결국 쌍방울이라는 간판을 갖고 검찰과 김성태가 주가 조작 동업을 했다. 그리고 그게 하도 맛있다고 소문이 나갔고 건의도 발을 담궜다. 그 쌍방울 주가 조작 안에 분명히 권오수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어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결국은 검찰은 지 돈 갖고 안 하니까 명동돈 빌려왔다는 거고 그 과정에 김건희나 권오수가 딸려 들어와서 안에 같이 있을 가능성이 겁나 높아져.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하고 연관된 모든 비리하고 연관된 거 안에는 전부 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예 쌍방울은 이 딸한테 집까지 얻어다 주고, 그리고 딸을 그 진술 조작 세미나에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검찰하고 쌍방울하고 딸하고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다느니. 말이 안 지네들은 되죠. 이런 일이 전혀 없었대잖아. 전혀. 아니, 이 카톡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 왔대잖아. 아니 이걸 갖다 보여줘도 판사가 이건 증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는. 이 정도까지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봤나. 그러니까 이거 특검 해봐야 돼요. 이거 특검하면
나는 이제 그 특검이 더 많이 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우리 마약 처남 골프 접대 그거 하게 되면 많이 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는 금광이네요. 금광. 줄줄 다 나온다. 노다지네요. 노다지. 여기에 국정원하고 금감원까지도 다 여기 딸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것만 해도 금감원에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경고까지 해요. 증권사에. 근데 쌍방울은요, 이거 대북 사업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인수, 쌍용차 인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헤쳐먹은 게. 근데 그때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와서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럼 그때 그거 한다 그래서 주가 오를 때도 쌍방울이 그거였나? 아주 마스크 사기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5건이네. 마스크 사기. 아무튼 이 사건을 빨리 특검으로 넘어가서 아작아작 조지게 되면 최소한 뭐 대통령이야 뭐 임기가 있고 탄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여기 연루돼 있는 검사들 특히 이 똥쟁이 박 검사를 비롯한 이 쌍방울과 관련된 검사들은 이 전부 다 아작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이화영 그 부지사가 갑자기 이감이 됐다 그래요. 그래갖고 CCTV로 24시간 감시받는 징벌방 갖는 독방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사망한 반체제 인사 나발리가 갇혀있던 감옥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감시받는 독방으로 뇌물 혐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뒷침대로 한 거래 또. 예, 이게 다 무슨 지침이래. 뇌물 그래요? 혐의가 확 늘어났고 그 뇌물 혐의와 연루된 가족들,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너 여기서 입 더 열면, 너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 니네 가족도 다 죽어! 라고 지금 대놓고 협박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CCTV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다. 도대체 이거 아이고야. 인권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개새끼 위해서는 공원도 짓고, 최고로 개의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개식용 금지법 지가 만들었다고 지 이름 넣으려고 하는 년이, 사람에 대한 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외환법 자체를, 어기고 남북교류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어기고 심지어 주가조작 사기까지 친 김성태도 풀려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동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업자로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카드 2억 받았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몇 년을 계속하고 별건으로 6개월 지나면 풀어줬어야 돼요. 보석을 해주든 뭘 하든. 아니 근데 그 카드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않았어? 김성태가 처음에? 술 취해서 줬나 보지. 술 취해서 카드 들고 쓰라 그랬나 보지. 이런 상황에 있는 이희영만 지금 10년, 9년 몇 개월 형을 받았는데 그걸 더 얹겠다고 별건으로 뇌물을 추가 고발을 했다니까 검찰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나라고요.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를 올가놓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한 명이라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재명하고 동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걸로 엮어 넣으려고 총력전을 피고 있는 거죠. 증거가 뭐 필요 없어 검찰은. 그냥 증언만 있으면 돼.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근데 이화영 그대로 안 따라주니까 괘씸죄 걸려가지고 이게 징벌방까지 넣은 거잖아 결국에. 왜냐면 괘씸죄가 2배인 거지. 처음엔 해준다 그랬다가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세포동의안 가결 몰아붙일 때 한동훈이 나서 몰아붙일 때 이화영 증언을 이용해갖고 이걸로 이재명 대표를 완전 보낼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부인이 나서고 당신이 이러면 안 돼! 그거 한마디 말 뒤집었잖아요. 그때부터 괘씸죄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말도 못할 고초를 받고 있는 거. 24시간 감시당하고 이유 없이 출정 나가자 그래놓고 이 오라줄로 묶어갖고 하루 종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외놈들이 우리 독립투사 하던, 물론 그분이 100% 순결하고 죄가 없는 무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직자 입장으로 기업체의 카드를 받았은 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300만 원 받아 처먹고도 조사도 안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련해서 뉴탐사가 단독 인터뷰를 꺼내놨습니다. 대북 사업가로 그 당시에 이제 북측에서 얘기했던, 쌍방울이 돈을 주면 상품권으로 바꿔다 달라라고 했던 거기에 관련된 그 당사자이신데, 먼저 이분 인터뷰 내용을 듣고, 방송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대북 사업가 김모 씨에 의하면 2019년 3월에 리호남은 쌍방울이 주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일주일에 50억 원씩 주기로 했고, 이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달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김 씨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리호남 얘기를 들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방송사 기자도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리호남이 쌍방울과 김성태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명이 들었고, 여기 보면은 무슨 방송 기자라고 하는데 아마 KBS 아니면 MBC예요. 공영방송 기자 들었다고 했거든? 근데 이거를 그리고 다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거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국정원에 다 보고를 했고. 보고가 아니라 이분은 자진 신고를 해버렸어요. 국정원에 지금 쌍방울이 북한 사람이랑 손잡고, 지금 주가 조작하려고 합니다라고 공익 신고까지 했었어. 그 문건이 5장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 신고자 목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쌍방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검사들도 국정원 측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 이재명이 끼어 들어갈 틈이 아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참, 뭐 진짜. 이재명 대표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론에 좀 흘리면 나올 건데, 자, 이재명 대표가 북한하고 경협 사업을 하기로 쳤다고 쳐요.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소요 비용은 500만 불쯤 잡고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개인이 주는 돈입니까? 경기도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돈이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해에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업에 대한 논의만 있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빠그라지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10월 달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경기도가 통보를 했겠죠. 이 사업이 뽀글어라서 북한이 실망했을 수는 있지. 왜냐면 약속하기로 한 건데.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경기도가 못 전해준 소식을 전해듣고 대노해가지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사업이 빠개졌는데 11월 달에 김성태한테 가갖고, 야, 이거 사업비 대신 네가 내줘 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스마트팜 사업이 뽀개진 건 그걸로 별건이야. 거기서 경기도는 한 발도 더 나간 게 없어요. 내년에 봅시다라든지 나중에 봅시다라든지 진행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팜 사업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무너지면서 끝난 거고, 이거를 이재명 개인이 자기 돈 500만 불을 줄 수 있으면 모를까? 나라 돈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이미 정책이 바뀐 거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재벌이어갖고, 야, 나라가 못하면 내가 할게, 그럼 나랑 계속 하자라는 정도의 믿음이나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북한 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미 관계가 이렇게 돼서 스마트팜 사업 날아갔구나, 그럼 포기해야겠구나 하지. 내가 북한에 스마트팜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꼭 돼야 되는데, 아니 남북 관계 틀어지면서 날아간 사업이 어디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갖고 김성태가 뭘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호남이랑 주가 조작 해보자는 소리였고, 이호남은 내가 보기에 이런 식의 뭐를 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 나중에 그 어록 같은 데 보면, 야, 그 어슴푸레한 거, 그거 대충 그런 회사 몇 개만 잡아와봐. 내가 이쪽에서 다 주가 띄워줄게. 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이런 쪽에 아주 도 같은 인물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보기엔 이호남 지금 숙청당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야. 남한백화점에 상품권으로 바꿔서 선양으로 전달해줘. 이건 100% 떼먹을 용도였다는 거지. 아니, 저는 잠깐 이게 순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북한 사람인데 남한 백화점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쓰- 그걸 평양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난파되어 있는 고정간첩한테 공작금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지가 저기 상품권 깡을 해가지고 슈킹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가 갖고 내려와가지고 그걸로 지가 써. 갖고 지가 쓴다고요? 지가 쓰려고 한 거지. 지가 아, 쓰려고. 백화점 상품권 쓰려고 남한에 와요? 북한 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롯데가 중국 전역에 매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안에서 돈으로 통용이 되긴 했어요, 일부. 아. 그래서 나 별걸 다 알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품권을 끌어달라고 하면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끌어달라고 안 하고 네. 10만 원이나 5만 원권으로 끊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부피가 어마어마하죠. 그래갖고 국내에서 이 여행하는 애들이 이게 중국에 와갖고 따이공이라 하는데 이 따이공 하는 애들이 백화점 상품권들을 이 물건처럼 몽땅 사갖고 갖고 들어가기도 했고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이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 상품권을 빼오게 되면 매출에 따라 갖고 가이드한테 중국 가이드한테 이 현금으로 다시 재지불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북한도 철저하게 현대 건 안 받았어. 롯데 거하고 신세계 것만 받았다. 네, 요런 또 그 당시 비애가 있었죠. 왜요? 응? 아니 그거는 거기 이마트도 있고 뭐 하니까 쓸 수 있잖아. 근데 현대는 북한에 중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 상품권이 있어도. 그래서 아마 이런 방식으로 꽤 북한의 고위층들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유동자금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와.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아까 1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신고가 들어갔잖아. 주가 조작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갔잖아. 그 당시에 국정원도 검찰도 그에 대한 수사나 이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암묵적으로 쌍방울을 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실무부처도 아닌데다가 지금 뭔가 이제 남북 관계를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입장이라서 한쪽 다리 좀 걸쳐놓고, 좋은 소스 있으면 주세요. 라는 상황에서 방관자로 빠져 있었다 손치더라도, 검찰은 사실상 대북 관계가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조작 행위를 묵인해주고, 방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도 조치를 안 취했다고, 당시 검찰은. 그렇게 되게 보면, 결국적으로 이거는 방조나 묵인이 아니라 동업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 씨라는 분이 남북경협연구소장인데, 이 리오남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정원과 청와대에 곧바로 보고를 했는데,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요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윤건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좀 해야지. 아니, 박지원도 그렇고 윤건영도 반명이라고 해도 그렇고 아무리 반명이라고 해도 윤건영 의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청와대 내부로 보고가 됐을 사안이라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고요.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말을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담당자로서 이 정보를 알고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이걸로 몰아갈 때 선거 전에서 이거 갖고 지랄할 때 뭐 했냐는 거야.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 소속이면서 말 그대로 이재명 이 기회에 그냥 꼬꾸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 아니야. 이래서 수박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는 수박 같은 것들이 정계나 우리 행정부에 발도 못 디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